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줄 명저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폴리매스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과 성공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독서연구소 뼈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이 폴리매스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이 책의 특징은 이 책에 대한 찬사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범상치 않은 책입니다. 찬사를 보시면 정리하는 뇌의 저자 데니얼 레비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뛰어난 작가이자 사상가 흥미롭고도 방대한 역작이다. 이 책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특별한 필독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책과 이 책에서 기른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다. 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획기적인 책은 지식의 역사에서 거대한 공백을 채웠다. 아메드는 청년 다빈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다채롭고 박식한 지식이 담긴 역작이다. 박식하고 예리하다. 세계 모든 교육기관에서 필독서로 삼아야 한다. 아메드는 긴급한 시대적 필요에 적절히 대응했다. 책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겠죠? 찬사만 보더라도 저 또한 이 내용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이 폴리매스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 제목도 그렇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줄 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 역사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폴리매스라는 특별한 종을 길잡이로 삼아 낡은 생각을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폴리매스는 때로 르네상스인으로 잘못 불리기도 한다. 폴리매스는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폴리매스란 다차원적인 사고란 사람으로 전인적 차원에서 최적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아를 실현한다. 이런 사람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평생 살기를 거부하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여러 분야에서 생각이나 행동 혹은 둘 모두를 통해 동시에 다양한 능력을 혹은 순차적으로 다양하게 재능을 발휘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능하고 박식한 폴리매스가 사유하는 방식과 삶은 아무나 흉내내지 못할 만큼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까닭에 이들은 아주 특별하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건설했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 책은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폴리매스의 뜻과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인지를 설명한 대목입니다. 결국 폴리매스란 뭘 하든지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물론 그 의미도 좀 편협해요. 이 폴리매스는 다양한 이질적인 어떤 분야의 통일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방법론을 창출하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이뤘던 역사의 토대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폴리매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21세기를 이끌어갈 사람이 바로 이 폴리매스형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이렇게 획기적이고 도발적인 찬사를 받았느냐? 우리가 보통 지금 설명한 폴리매스를 생각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천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종.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심지어 요즘에는 여기서 얘기하지만 전문가의 시대, 특정 세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훌륭하다라는 그러한 사회적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천재들이 있어 라고 끝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폴리매스가 될 수 있고 폴리매스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시대는 과거에서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폴리매스가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 폴리매스들이 우리의 이 세계를 더 잘 구축해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폴리매스가 바로 여러분 당신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당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책이 바로 이 폴리매스 책입니다. 책의 한 대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다. 폴리매스로 타고난 인종이나 집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은 폴리매스가 될 가능성을 타고난다. 뭐요? 모든 인간은 폴리매스가 될 가능성을 타고난다. 사실은 폴리매스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폴리매스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해야 옳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면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고 이 같은 기질은 특히 유년기에 두드러진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다양함을 유지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회, 교육, 문화, 정치, 철학, 경제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각 개인의 입장에서 폴리메스가 되는 일은 타고난 자신의 본질에 솔직해지는 일이며 의식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잠재성을 해방하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뭘 해도 잘하는 사람, 폴리메스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벽한 공부법 책을 썼을 때 1장이 뭐죠? 믿음장이죠. 제가 그걸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공부법 책을 쓰기 위해서 뭐죠? 교육 관련된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시중에 있는 거를. 종합해 보니 1순위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죠?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내 객관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결과 예측을 할 때 가장 큰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특정 걸 했을 때 이걸 나 잘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자기의 믿음이 실제 결과,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폴리메스로 우리가 타고났다는 걸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문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시대 뭐죠? 우리는 한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자녀교육에서 이런 얘기 있죠. 타이거 맘이라고 하는 건데 일찍부터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해서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제가 그냥 영상 찍어드렸죠. 타이거 우즈가 6개월 때부터 이 골프를 쳤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죠. 근데 많은 연구를 보면 타이거 우즈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스포츠나 예술계나 뿐만 아니라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일찍 재능을 발견한 게 아니라요, 되게 다양한 경험을 시킵니다. 다양한 경험을 시켜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가 된 사람들은 다른 분야를 가서도 되게 성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결국 이 책은 이 앞부분에서 저자가 호기롭게 얘기했듯이 고로 이 책에서 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한다 라고 합니다. 뭐죠? 전문가가 아니라 폴리메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폴리메스가 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다. 이 책을 내용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서 한다면 여러분도 뭘 하는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폴리메스가 될 수 있다.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다 잠재력을 타고났으니까. 이 책의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 이제 폴리메스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빚어낸 사람들. 그래서 유형별로 폴리메스를 이렇게 역사적 인물도 쭉 나옵니다. 지도자형, 킹메이커형, 혁명가 쭉 나와요. 이분이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그 위인들 정말 많이 자료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 그것만 읽는 매우 재밌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세종대왕 넣었어야 되는데 정약용은 나오는데 세종대왕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이거 개정파 때는 세종대왕 넣으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문화 숭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폴리메스 기질을 잊어버렸는가? 그게 바로 전문화 숭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방식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폴리메스가 될 수 있는지, 폴리메스가 되기 위한 필요한 덕목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다른 길은 없는가? 폴리메스가 지금 새로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1세기의 폴리메스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앞부분에 이 세계를 빚어진 사람들은 우리 역사적 위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21세기 폴리메스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폴리메스들을 인터뷰를 하는 건데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업적을 또 성과를 낼 수 있지? 그에 대해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폴리메스를 우리가 모든 걸 잘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 뭐 천재처럼 뭐 최고 수준 잘한다는 걸로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 분야에 상당히 괜찮게 잘할 수 있다 라는 수준만 되어도 우리가 폴리메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를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 30살이거든요. 그 30살에 바뀌었던 것이 제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그 전에 고정형 사고방식에서 성장형 사고방식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30살 전까지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서는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독서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했어요. 1년에 10권도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30살 때 300권의 책을 읽고 그 이후부터 1년에 약 한 200권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얻은 게 독서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되게 큰 걸 얻었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얻은 게 무엇이냐? 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 하니까 되는구나. 아, 내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서 못한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글도 쓰고 여러 가지 것들도 도전하는데 거의 거리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 10권 이상의 책을 썼어요. 근데 분야가 경제 분야, 경영 분야, 독서법, 그 다음에 공부법, 그 다음에 일반 자기개발. 그리고 제가 그 조경신님과 함께 명시낭독이라는 책도 같이 냈거든요. 되게 다양한 분야를 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었던 거냐면, 제가 만약에 전문가 사상에 빠져 있으면 도전을 못 했을 거예요. 야, 이건 뭐 그 관련된 전문가나 쓰는 거고, 게다가 나는 그 전문가가 뭐 당연히 될 수가 없으니까 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30살 이후에 아니 내가 왜 못해?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왜 못해? 남들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작가로서, 작가는 논문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직업원에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잘 모아서 제 생각으로 엮은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달하면 그게 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책을 낼 수가 있었고, 그 책을 내면서 좋았던 건 무엇이냐면 제가 발전을 한 거죠. 발전을 한 겁니다. 제 안에 그 다양한 분야를 책을 쓰면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그 배움 자체가 매우 즐거웠고, 그런 배움들이 통합되어서 저에게 주는 이익이 되게 컸어요. 비즈니스도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언론사의 국제경제팀에 있었고요. 나오고 나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처음 사업이 온라인 커뮤니티 편집장이었어요. 제가 투자도 했지, 이사 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키즈카페 관련된 사업 했고요. 그 다음에 카페와 레스토랑 관련된 사업도 했고요. 물론 망했지만 망했지만 저한테 되게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 박사님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지금은 출판업도 하고 있죠. 제가 판권 컴퓨터 있죠. 제가 판권 컴퓨터 그 전에 해봤을까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거예요. 판권 컴퓨터 하고 있죠. 그다음 저희 회사가 뭐 체인지 그라운드에 있는 게 아니라 더비도 같이 있기 때문에 IT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여한 바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영어 관련된 비즈니스 준비 중인데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어 전문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서비스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를 준비해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우리 회사는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걸 확장이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패러다임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거 잘하니까 이것만 잘해야지 라고 한다면 뭐죠? 제가 다음 영상에, 오늘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 여러분이 폴리메스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존입니다. 그냥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 폴리메스, 다양한 분야를 잘하는 것이 무조건 생존에 유리해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린 요것만 잘하니까 다른 거 못하지 하고 있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뭘 해든지 잘할 수 있다는 믿음과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가 있고, 도전하게 되고 올바른 방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가 뭐 세계 1등은 안 되지만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9살까지 저를 억눌렀던, 나는 이거 못해 라는 것이 30살에 깨지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예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뭐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장과 성공 입장에서는 뭐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29살까지 두려움이 컸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30살 이후부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폴리메스형 인간이 되려고 저도 모르게 노력하고 왔고, 그런 것이 제가 지금 그나마 살아남고 또 나름대로 즐겁게 살 수 있는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폴리메스, 우리 독서연구소, 우리 독서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죠? 근데 독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독서연구소는 독서에 대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올바른 성공, 올바른 성장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읽는 것이 되게 큰 주제예요. 독서연구소에. 그럴 때 이 폴리메스 이 책만큼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도움 준 책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던 폴리메스,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